해줘야 됩니다. 이걸 안 해서 그 임차인한테 손해가 생기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손해배상이 공인중개사가 100%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. 그죠? 네,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이게 쌍방까지 100% 나와요. 여러분 재산인데 왜 여러분은 그 돈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냐고 판사님들은 다그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마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해관계인 뭐 인증받는 게 되셔야 될 거예요. 하지만 먼저 확정일자 받아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 등록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나보다 이 주소지에 먼저 확정일자 받은 사람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혹시 그런데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꼭 공인중개사들을 중개사님한테 나보다 앞서 있는 다른 세입자분들의 임차인분들의 확정일자의 리스트를 꼭 뽑아달라고 해서 그죠? 여러분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종합법률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잠깐 사이트 한번 볼게요. 보시면 다 대법원에 있는 사이트인데 대법원하고 치면 그죠? 다른 사이트 나와 있는데 뭐가 나와 있어요? 종합법률정보죠.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매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이 사이트를 많이 가서 보시게 될 거예요. 어려운 법이긴 하지만 그죠? 어려운 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가서 사이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그죠? 2016 다, 2018 도, 2016 다, 도, 다. 법원 이렇게 여러분들 판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렇게 가운데 도가 들어가요. 그죠? 저 도의 의미도 여러분 조금 알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단 지우개는 같이 뒤에 있습니다. 기억니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. 뭐가 기억니은이냐면 일반적으로 가나다로 이렇게 달아붙는 게 있는데 기억은 뭐예요? 민사소송의 1심이 가운데 가짜가 들어가는데 가단이냐 가합이냐 이렇게 들어가요. 2019 가단 뭐 하면은 가단 아마 금액이 좀 적은 건데 1억 2억 얼마의 사건을 민사 1심 단독 사건이라고 해요. 단독 사건은 누가 한 명이에요? 판사가 한 명이에요. 근데 가합으로 하게 된 거예요. 합의부 사건이죠. 그럼 TV 보시면 판사님 몇 명이에요? 3명이에요. 가운데 주심 판사 앉아 계시고 좌합에서 우배에서 들어가지고 3명이 앉아 계세요. 그리고 합의부 사건은 금액이 큰 것들은 가합인 거죠. 그래서 어떤 사건이 가단 가합이보다 민사 사건이구나. 근데 몇 심 사건이다? 1심이다. 그죠? 나는 뭐예요? 2심이죠? 우리 3심제도잖아요. 그죠? 그래서 1심, 2심을 뭐라고 불러요? 통상 항소심 불러요. 항소심. 다는 뭐라고 불러요? 대법원 가는 거예요. 그죠? 말이 많아 대법원이 그죠? 대법원.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어디 나온 거예요? 디귿자가 한번 보세요. 대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 것도 있고 그죠? 그리고 뭐 도 이렇게 가는 거는 형사사건들입니다. 형사사건들. 그리고 두로 가는 거는 이제 행정사건들 이런 게 있는데 민사사건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본 알아두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3심제도인데 어떤 판결이 2019 나 몇 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써요. 그게 뭐예요? 2심까지만 다투고 대법원 간 거예요? 안 간 거예요? 안 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나중에 판례를 보시다 보면 뭐가 있냐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.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관이 11분이나 계세요. 그죠? 11분들이 모두 나와서 중요한 사건들은 그죠? 그 11분들이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게 전원합의체인데 전원합의체가 되는 경우는 기존에 판례도 있을 거잖아요. 그죠? 판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기존 판례의 내용은 폐기하는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법정지상권 공부가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의 유명한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. 96년도에 대법원에 들어가는데 2003년에 발표가 됐어요. 올해 묵혀졌죠. 근데 그게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법정지상권의 약간 판례들이 몇 개가 수정이 됩니다.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 번호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2019 나 몇 호 사건 하면은 여기에 판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네. 그리고 그때까지 뭐가 나와요? 예교 선례 같은 게 나오는데 나중에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가 올 거예요. 그래서 등기 선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등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낙찰받아서 어떻게 했을 때 등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약간 어려운 케이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례가 있으면 해결 방법은 있는 거다 이제 그죠? 참고로 어쨌든 이 사이트도 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
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대법원 종합원정보를 열심히 활용하셔라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이제 토지 이용 규제서 정보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토지자만 영어도 나와요. 그죠?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은 다 끼고 사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갑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주소를 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돼서 소위 말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여기 이 건물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? 임계동은 저도 안 돼요. 쳐볼까요? 임계동 1044-1. 네. 다음 밑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또 바뀌었어요.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. 그죠? 그래서 요 땅이 되는 거예요. 이제 그죠? 요 앞에 길 건너가 어디예요? 홈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죠? 옆에는 어디예요? 시청입니다. 그래서 이 건물에 깔고 있는 땅은 몇 평이에요? 604제곱미터니까 약 180평 정도가 되는 겁니다. 홍시지가요? 제곱미터예요. 그죠? 그래서 제곱미터니까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시면 곱하기 3.35를 하시면 돼요. 그죠? 약 1000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지 이용의 확인원을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? 일단 지적도를 보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가 너무 크죠, 그죠? 그러면 밑에 가시면 뭘 할 수 있어요? 좀 줄이시려면 축적을 좀 숫자를 크게 넣으시면 돼요, 그죠? 1200 정도 넣어볼까요? 그래서 변경을 누르면 그렇죠. 네, 이렇게 나오죠, 이제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뭐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 같은 경우들은 뭐 대부분 도로들이 이제 뭐 다 잘 닦여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방의 또는 비도시 지역의 어떤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아까 땅의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? 접도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앞에 도로가 누구 땅인지 모르잖아요, 그죠? 또 지방 같은 경우, 시골 같은 경우들은 지목이 도로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뭐예요? 그냥 대지나 이런 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돼 있어.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황도로라고 해요. 현황도로. 시골 가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것들 보고 그래서 내 땅 앞에 있는 게 개인의 소유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뭐예요?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 승낙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여러분 땅에 뭘 할 수 있다?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실제 현황도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 토지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? 맹지라고 불러요. 맹지. 근데 그게 어떤 건물을 개발행위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바뀐다라고 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 어디? 일사교대라든지 그죠? 인터넷 등에서 가셔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지적도를 보시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?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. 줄여서 우리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사법은 뭐예요?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. 민법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 공법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법은 국가와 여러분 관계의 규율을 하는 게 공법이에요.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이용하는 법률은 여러분들의 이 땅 소유권은 여러분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토지를 개발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막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, 이제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행위 제한을 약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공법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이 짜여져 있어요. 그래서 종종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헌법에 뭐가 있어요? 헌법에 두 가지 내용이 달라요. 개인의 사유재산권 인정해주고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어떤 땅들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를 묶여서 사유재산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는 막 그리고 짓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팔리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어떤 사법과 공법의 개념이 좀 있는데 공법의 대표적인 법인 이 법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따라서 보시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용도 지역, 용도 지구,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다 알고 가시면 어려우니까 오늘은 뭐만 알고 가시면 되냐면 여기 모든 땅에는 뭐가 있다? 용도 지역이 있다.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도시계획을 하잖아요, 그죠? 도시를 발전시키고 커가고 이런 거 관리할 때 용도지역제를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. 전 세계적으로.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용도지역은 뭐예요? 중심상업지역이에요.
여러분들 일반 주거 지역이 좋아요? 중심상업 지역이 좋아요? 중심. 왜 중심상업 지역이 좋아요? 용적률 검토율이 훨씬 좋아요. 또 한 가지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. 왜 비쌀까요? 여기 일반은 좀 많더라고요. 근데 중심상업 지역은 믿기 안 되거든요. 몇 개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. 근데 중심상업 지역에 땅 갖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죠. 그죠? 근데 왜 그게 비싸냐 이거죠. 두 가지를 맞추셨어요. 그죠? 네. 저기 인구. 네. 저기 유흥도 있고 막 사업지가 땅 가고 그렇죠. 네. 어쨌든